지우 일행은 아우프로코에 오죠. 배를 타는데 로켓단의 갸라도스 메카와 충돌하고 배주인 할아버지가 허락 없이 배를 가져갔다며 화를 내죠. 지우 일행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배 수리비를 갚기로 하고 로켓단은 고장난 갸라도스 메카를 수리하기 위해서 할머니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죠. 호객행위를 하는 지우와 웅이. 하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 가게에 가지 않고 로켓단의 가게에 들어가죠. 지우는 포켓몬을 꺼내고 꼬부기와 피카츄는 할아버지의 가게 홍보 종이를 뿌리죠. 피조는 옥수수를 굽고 파이리는 요리를 도와주죠. 그렇게 할아버지의 가게는 대인기를 끌고 로켓단이 지우 일행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할아버지의 가게는 다시 사람이 없어지고 옆에 가게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에게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하죠. 할아버지의 배는 할아버지의 꿈을 담은 소중한 배라고 하는데 할머니에게 빌린 돈을 못 갚으면 할아버지는 배를 잃게 되죠. 오박사는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자고 하고 웅이는 콘테스트 진행자, 선택 미녀 콘테스트 첫 출전자는 이슬이. 그때 로켓단이 끼어들고 로이는 가슴을 더 크게 부풀리고 관객들은 좋아하죠. 그때 오바람이 나타나고 오바람은 지우에게 자신의 걸프렌즈를 보여주죠. 할머니는 갸라도스 메카를 수리해뒀으니 콘테스트를 습격해서 엉망으로 만들라고 시키죠. 로켓단이 갸라도스 메카로 공격을 하고 피존과 함께 파이리가 화염방사를 사용하고 미사일은 로켓단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하죠. 갸라도스 메카와 미사일은 할머니의 가게에 충돌하고 할머니도 로켓단도 날아가죠. 이후 지우 일행은 귀여운 소드라를 발견하고 소드라는 다친 상태죠. 이슬이는 소드라를 치료해주고 싶어 하는데 소드라는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알리려고 하죠. 갑자기 바다를 건너던 배가 폭발하고 지우 일행이 구조하러 출발. 선원을 구출하는데 선원은 마비에 걸린 상태죠. 지켜보는 소드라. 폭발한 배의 주인 할머니는 지우 일행에게 고마워하고 혹시 만나지 않았는지 지우가 묻는데 사촌관계라고 하죠. 할머니는 바다 위에 호화 리조트와 호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야생 왕눈의 떼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죠. 할머니가 지우 일행에게 왕눈의 퇴치를 해달라고 하고 왕눈의 퇴치를 성공하면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이슬이는 화를 내며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귀여운데 왕눈에 대해 안 좋게 말한다는 이슬이. 이슬이는 소드라를 좋은 상처약으로 치료하고 소드라는 왕눈에 대해 뭔가를 전하고 싶어 하죠. 할머니는 왕눈의 퇴치를 성공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하고 로켓단이 먼저 배를 타고 왕눈에를 퇴치하러 바다로 가죠. 왕눈에가 로켓단을 공격하며 로켓단의 배를 부수죠. 왕눈에는 로켓단이 왕눈에 퇴치에 쓰려던 약을 맞고 독파리로 진화하고 할머니가 포를 쏘며 독파리를 공격하지만 전혀 공격이 통하질 않고 독파리는 나옹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왕눈에와 독파리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사는 곳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신들이 사는 곳을 파괴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할 자격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독파리. 이슬이는 소드라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거야? 그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다니 물 포켓몬 트레이너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하죠. 바다 위에 호텔 건설로 인해 왕눈의 독파리가 사는 곳이 파괴된 것이었죠. 소드라가 독파리를 말리고 독파리가 촉수로 소드라를 공격하죠. 다 함께 독파리를 공격하고 왕눈애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독파리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피카츄. 그리고 이슬이는 부탁해, 모두를 데리고 바다에 돌아가. 이제 너희의 마음은 충분히 인간에게 전달되었어 라고 하죠. 독파리는 바다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할머니가 총을 쏘며 독파리를 다시 자극하고 독파리는 할머니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이슬이의 포켓몬이 되는 소드라. 이후 지우 일행은 다음 마을로 가죠. 마을에서는 여름 축제를 하고 있었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는데 여성이 고우스로 변하더니 사라지죠. 그때 노인이 나타나서 웅이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조심하라고 하죠. 그리고 신사에서 200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보물 그림을 공개하는데 그 그림은 여성의 그림이고 웅이가 반했던 여성이 그림에 나와 있었죠. 저 그림의 여자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는 전쟁으로 싸우러 떠나고 여자는 남자를 기다렸지만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여자는 바위가 되었죠. 로켓단은 그림을 훔치려고 대기 중인데 신사에서 귀신이 나오죠. 여자는 로켓단 로이를 데려가고 여자는 웅이도 데려가죠. 이후 노인이 다시 나타나고 두 사람은 여자 귀신에게 씌인 거야 라고 하죠. 노인이 부적을 주며 부적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고 근데 부적은 돈 주고 사야 한다고 하죠. 여자 귀신과 함께 바람이 몰아쳐서 부적이 날아가 버리고 포켓몬 도감이 반응을 보이죠. 저 여자 귀신의 정체는 고우스. 노인도 고우스였죠.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고우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이 시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만나러 와서 저 배에 빛을 타고 돌아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고 지우 일행도 작은 배에 빛을 얹어서 띄어보내죠. 귀신이 석상을 올려다보며 고우스 모습으로 변하죠. 석상에서 여자 모습이 나타나서 배 위에 있는 고우스에게 고마움을 전하죠. 고스트는 아닙니다. 저는 잊혀져가는 전설을 사람들이 다시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죠. 석상은 내년에도 부탁드려요. 저는 여기서 그 일을 다시 만나는 날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라고 하고 고우스는 나는 유령 포켓몬. 어딘가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당신의 마음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후 다시 모험을 하는 지우 일행. 버터풀 무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고 웅이는 버터풀은 사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야. 즉 산란의 시기야. 저렇게 해서 버터풀이 짝을 찾으면 바다를 건너서 알을 낳는 거야 라고 하죠. 하늘에는 짝을 찾는 버터풀이 가득하고 지우도 버터풀을 꺼내죠. 지우의 버터풀이 다른 버터풀에게 다가가 보지만 다들 지우의 버터풀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지우의 버터풀은 핑크 버터풀을 발견하고 반해서 날아가죠. 핑크 버터풀은 고개를 돌리더니 날아가 버리고 지우는 있지 버터풀 너의 좋은 점을 상대방 앞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하죠. 웅이가 지우 버터풀에게 목장식을 달아주고 지우의 버터풀은 핑크 버터풀 앞에서 열심히 기술을 보여주지만 고개를 돌리는 핑크 버터풀? 그때 로켓단이 나타나서 버터풀을 잡기 시작하고 지우 버터풀은 핑크 버터풀을 구하려고 헬기에 계속 몸통박치기를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지우 일행의 열기구로는 로켓단의 헬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로켓단을 쫓던 지우 버터풀이 다시 돌아와서 지우 일행을 로켓단이 있는 장소에 안내해주고 지우 버터풀이 그물망에 반복적으로 몸통박치기를 하고 그물망이 부서져서 버터풀 무리가 무사히 탈출하죠. 핑크 버터풀은 지우 버터풀에게 다가오고 버터풀 두 마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날아다니며 춤을 추죠. 웅이는 바다를 건너서 자손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하고 지우는 이 녀석 정말 좋은 녀석이니까 잘 부탁할게 라고 하고 이슬이는 건강한 아기를 낳으라고 하죠. 지우는 캐터피 시절부터 함께해온 버터풀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눈물을 보이는 지우. 버터풀은 울며 바다 너머로 날아가고 지우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버터풀을 배웅해주죠. 이후 지우 일행을 지켜보고 있는 소녀. 지우가 소녀를 따라가 보니 낭떠러지. 이상해 씨가 덩굴 채찍으로 지우를 구해주죠. 그 낭떠러지 아픈 목적지인 노랑시티. 지우는 노랑체육관에 도전해서 골드배지를 따려고 하죠. 로켓단이 지우의 피카츄를 빼앗고 지우 일행은 다른 장소로 워프하죠. 로켓단 앞에 소녀가 나타나고 소녀는 피카츄를 데리고 사라지죠. 소녀는 피카츄를 지우에게 돌려주고 소녀에 의해 지우 일행은 다시 다른 장소로 워프하죠. 눈앞에 노랑체육관이 있었고 남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포켓몬 리그 출전을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 여기만은 피하는 편이 나으라고 하죠.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지우 일행은 노랑체육관에 들어가고 연구원이 지우 일행에게 숟가락 휘기를 선보이죠. 이 능력은 초능력이며 초능력이 없으면 초능력 포켓몬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게 초련에게 도전하는 지우. 소녀를 아는 초련이 나타나고 초련은 케이시를 꺼내고 지우는 피카츄로 상대하죠. 케이시는 잠든 상태여도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피카츄가 전기쇼크로 공격하자 순간이동을 하는 케이시. 그때 융겔라로 진화하는 케이시. 피카츄가 번개 발동으로 공격하자 융겔라가 염동력으로 번개를 조종하고 결국 번개 공격을 맞는 피카츄. 이어서 사이코키네시스로 융겔라가 공격하죠. 지우는 배틀을 포기하죠. 소녀는 지우 일행을 다른 장소로 워프시키고 이 장소는 인형의 집이죠. 지우 일행은 달아나다가 사진 앞에서 멈추고 소녀는 함께 놀자며 다가오죠. 지우 일행을 향해 공을 굴리는데 남자가 나타나 지우 일행을 데리고 탈출하죠. 남자는 다음에 잡히면 평생 그 장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초련에게 도전하겠다는 무모한 짓은 그만두고 노랑시티에서 떠나라고 하죠. 지우가 계속 싸우겠다고 하자 지우의 움직임을 조종하죠. 나에게 초능력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근성이 있어 라고 하는 지우. 남자가 초능력으로 지우를 막지만 계속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지우. 부탁해. 난 어떻게 해서라도 골드배지를 손에 넣고 싶어. 초련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줘라고 하는 지우. 남자는 놀라운 녀석이군. 단 하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일하게 초능력 포켓몬을 상대할 수 있는 보라타운의 유령 포켓몬이면 초련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남자? 지우 일행은 유령 포켓몬을 잡으러 보라타운에 가기로 하고 보라타운 포켓몬 타워 도착. 로켓단은 포켓몬 타워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아래층으로 추락하는 로이. 그때 고우스가 등장하죠. 지우 일행은 포켓몬 타워를 탐험하고 그릇이 움직이더니 공중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지우 일행을 보며 즐거워하는 유령 포켓몬들. 지우 일행은 포켓몬 타워 바깥으로 도망치고 용기를 내서 다시 들어가는데 이슬이와 웅이는 지우를 따라가지 않고 바깥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죠. 팬텀 고우스트는 지우를 웃기려고 노력하지만 지우는 웃지 않고 TV를 보면서 단련해온 우리의 개그가 소용없다면서 실망하는 고우스트와 팬텀. 천장의 조명이 지우 위에 떨어지고 고우스트가 지우와 피카츄의 영혼을 뽑아내고 유령이 되는 지우와 피카츄. 이슬이와 웅은 서둘러 포켓몬 타워에 뛰어들어가고 유령 포켓몬들은 장난감이 있는 방에 지우를 데리고 오죠. 지우는 너희들 혹시 같이 놀아줄 상대가 필요했던 거니? 그래, 그랬었구나. 단지 사람을 놀래키려는 것만이 아니었어. 이 포켓몬 타워에 계속 있으면 지루할 테니까 너희 기분을 알겠어라고 하죠. 피카츄도 고우스와 함께 즐겁게 그네를 타고 지우는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함께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직 싸워야 하는 상대가 가득 있으니까. 세계 제일의 포켓몬 마스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으니까 라고 하죠. 지우의 말을 듣고 고우스트 팬텀은 슬퍼하죠.
이슬이와 웅이는 쓰러진 지우와 피카츄를 깨우려고 하고 있고 지우와 피카츄는 몸에 되돌아가죠. 지우는 유령 포켓몬을 잡는 건 포기했다고 하는데 지우와 함께 노는 게 즐거웠는지 고우스트가 지우를 따라오죠. 지우는 고우스트와 함께 노랑시티에 돌아오고 고우스트, 이 마을에 초능력 포켓몬을 사용하는 초련이라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있어. 유령 포켓몬인 너라면 초능력 포켓몬도 적수가 되지 않아? 너의 힘을 빌려줘라고 하는 지우. 지우는 다시 노랑체육관에 도전하고 초련은 윤켈라를 꺼내고 지우는 고우스트를 내보내죠. 그러나 고우스트는 어디론가로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고 지우는 배틀을 포기하고 달아나지만 체육관 입구가 막혀서 나갈 수가 없죠. 소녀가 이슬과 웅을 인형으로 만들고 그때 남자가 나타나죠. 남자는 지우를 데리고 체육관에서 달아나죠. 초련의 과거를 말해주는 남자. 초련은 어릴 때부터 초능력에 크게 몰두했고 어린 초련은 친구도 만들지 않고 초능력 훈련에 빠졌다고 하죠. 초련이 안고 있는 인형은 초능력에 빠져들기 전의 시기에 초련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남자. 남자는 인형이 된 웅과 이슬을 구하려면 유령 포켓몬으로 초련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지우는 고우스트를 발견하고 동료의 생명이 달려있다며 진심으로 부탁하는 지우. 그렇게 지우는 다시 초련과 배틀을 하죠. 초련은 윤켈라를 꺼내는데 이번에도 고우스트는 사라지고 지우를 인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우를 구하려고 하는 피카츄. 윤켈라는 환상빔으로 공격을 하고 피카츄는 10만 볼트로 윤켈라를 공격하죠. 윤켈라는 체력을 HP 회복으로 회복하고 그때 고우스트가 나타나죠. 초련을 웃기려고 하는 고우스트. 고우스트의 개그에 결국 초련이 웃음을 터뜨리고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초능력에 몰두해왔던 초련은 결코 웃는 일이 없었어. 저 아이가 저토록 유쾌하게 웃는 건 처음으로 본다고 하죠. 웃는 초련을 보다가 초련과 함께 있던 소녀는 어디론가로 사라지고 웅과 이슬도 인형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죠. 부모님 고우스트와 함께 지우를 배웅하는 초련. 초련은 지우에게 골드 배지를 줬고 이슬이는 초련은 전투불능이 되었잖아. 훌륭한 작전 승리라고 하죠. 지우는 배지를 4개나 땄다고 오박사에게 자랑하고 지우의 다른 라이벌들은 배지를 5개나 땄다고 하는 오박사. 지우는 라이벌 오바람에게 뒤처져서 기운이 없고 지우의 라이벌들은 이미 무지개시티를 빠져나갔죠. 지우는 무지개시티에 가서 체육관 배지를 따려고 하고 그때 망키가 나타나죠. 망키는 웅에게서 주먹밥을 받고는 좋아하며 먹는데 지우가 망키에게 몬스터볼을 던지자 망키도 주먹밥을 던지죠. 도감을 보니 망키는 작은 일로도 금방 화나며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죠. 망키는 성원숭으로 진화하고 화염방사를 맞고 성원숭은 쓰러지고 결국 성원숭이 볼에 잡히죠. 드디어 지우 일행은 무지개시티에 도착. 이슬과 웅, 피카츄는 좋은 향기에 이끌려서 향수 가게에 가는데 이슬과 웅이 피카츄는 향수를 맡으며 좋아하죠. 지우는 그만둬. 향수 같은 건 뿌려도 의미 없잖아? 라고 하고 점장은 향수는 사람의 마음을 릴렉스 해주거나 기운을 내게 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 거 난 필요 없어. 난 언제나 기운이 가득한 걸 이라고 하는 지우. 결국 지우는 향수 가게에서 쫓겨나죠. 지우는 체육관에 가는데 무지개 체육관은 안에 지우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그 향수는 이 체육관에서 만들고 있는 향수라고 하죠. 로켓단은 무지개 체육관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의 향수를 훔치려고 하고 로켓단은 냄새꼬를 발견하죠. 냄새꼬는 악취를 뿜어내고 또 가슴마저 쓰러지죠. 체육관 분들에게 망치를 맞고 쓰러지는 로켓단. 로켓단은 지우에게 이 밧줄을 풀어주면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죠. 지우를 데리고 로켓단은 옷을 사러 가죠. 지우는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하고 로사와 로이는 지우의 부모님으로 변장하죠. 그렇게 무지개 체육관에 들어가고 이제 미나와 배틀을 해서 배지를 따면 성공이죠. 로켓단은 지우와 헤어져서 체육관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의 향수를 찾으러 가고 무지개 체육관 관장 미나 등장하는데 향수 가게 점장과 미나는 같은 인물이죠. 이 체육관의 냄새코는 심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이슬이는 의아해하고 이 아이들이 싫은 냄새를 내는 건 위험이 닥쳐왔을 때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평온한 기분으로 있도록 해주면 괜찮다고 하는 미나? 냄새코는 악취를 뿜어 질퍽이를 내쫓아서 어린 미나를 구해주었고 그 냄새코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그 당시에 나를 구해준 냄새코가 이 냄새코라는 미나. 미나는 그 일을 계기로 풀 포켓몬 트레이너를 목표로 삼게 되었죠. 그때 피카츄가 지우를 알아보고 피카츄의 전기 공격으로 남자로 돌아오는 지우. 그렇게 미나와 승부를 하는 지우. 덩쿠리의 저리가루에 패배하는 이상해 씨. 지우는 파이리를 꺼내고 미나는 우추동을 꺼내서 입날 가르기로 공격하죠. 파이리의 화염방사로 우추동의 입날 공격이 다 불타버리죠. 그리고 로켓 박치기로 승리하는 파이리. 미나는 냄새꼬를 꺼내죠. 악취 맞고 파이리는 기절을 하고 피카츄가 나서려고 하는데 로켓단은 전설의 향수를 가지고 그대로 날아가죠. 폭탄으로 인해 무지개 체육관이 화재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지우는 꼬부기를 꺼내고 이슬이는 별가사리와 아쿠스타를 꺼내서 물로 불을 끄기 시작하죠. 냄새꼬는 아직 불타오르는 체육관 안에 갇혀 있었고 지우가 냄새꼬를 구하러 체육관 안에 다시 들어가죠. 냄새꼬는 화재의 겁을 먹고 강한 냄새를 내뿜고 지우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냄새꼬를 구하러 달려가죠.
지우가 숨을 쉬는데 냄새가 지독하지 않았고 미나는 냄새코는 평온한 기분이 되도록 해주면 냄새가 지독하지 않다고 했었죠. 지우가 냄새코를 안고 무지개 체육관을 빠져나오고 미나는 지우에게 무지개 배지를 건네죠. 체육관에 전설의 향수를 놓겠다니 훔쳐갔지만 그건 향수의 원료로 사용하는 지독한 냄새코의 액기스라서 괜찮다고 하죠.